오늘은 바다를 보며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국내 단 하나뿐인 바다 위 워터파크에 가보기 위해 용산역에 왔습니다. 저는 7시 43분에 출발하는 KTX를 탔는데요. 오랜만에 초기 KTX 모델을 타니 옛 기차 여행의 추억이 많이 떠오릅니다. 용산역에서 약 3시간을 달려 도착한 이곳은 여천역입니다. 오늘의 목적지로 가기 위해서는 역 건너편에 있는 여천역 3거리 정류장에서 버스를 타야 하는데요. 시내 쪽으로 가는 버스가 많아서 5분 정도만 기다리면 탑승할 수 있습니다. 저는 쌍봉 사거리에서 다시 87번 버스로 환승했는데요. 버스가 자주 있긴 하지만 택시비가 7,000원 정도라서 여러 명이 오신다면 택시를 추천드립니다. 버스에서 하차하면 위쪽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는데요. 이곳으로 올라가면 됩니다. 언덕을 오르자 벌써부터 마음을 설레게 하는 미끄럼틀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넓은 남해바다를 바라보며 시원한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이곳은 디오션 워터파크입니다. 저는 수영복으로 갈아입고 간단하게 점심을 먹은 후 바로 입장을 했는데요. 가장 먼저 실내 파도풀이 저를 반겨줍니다. 날씨가 안 좋아도 실내 시설이 잘 돼 있어서 물놀이를 즐기는데 걱정이 없겠죠? 저는 간단하게 실내에서 몸을 풀고 본격적으로 야외 놀이시설을 즐기러 밖으로 나갔는데요. 어른인 제가 봐도 가슴이 설레는 수많은 물놀이 시설들이 제 눈앞에 들어왔습니다. 먼저 많은 사람이 몰려있는 4인용 튜브 슬라이드를 먼저 타볼까요? 대기를 하는 동안 워터파크 풍경을 내려다봤는데 남해바다를 끼고 있는 워터파크의 모습이 정말 장관이더군요. 이제 제 차례가 됐네요. 탑승해볼까요? 정말 어찌나 재밌던지 오래 지를 비명은 다 지르고 왔네요. 원래 제가 놀이기구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너무 무섭지도 않고 적당히 스릴이 있어서 바로 다음 슬라이드를 타러 갔는데요. 확실히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여수의 자연 속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 주변 풍경을 감상하며 지루함 없이 대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내년에 지를 비명까지 땡겨서 지르고 왔네요. 방금 탑승한 2개의 튜브 슬라이드 외에도 다양한 체험 시설들이 있는데요. 그럼 다른 시설을 한번 둘러볼까요? 저는 이 중에서도 유수풀이 유독 재미있었습니다. 기존의 유수풀과는 다르게 일정 간격으로 파도가 쳐서 계속 놀이기구를 타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참고로 7월 20일부터 8월 15일까지 워터샷 서머 페스티벌이 진행되는데요. 이 축제는 시원한 물대포와 DJ 공연, 그리고 물총이 어우러지는 디오션 워터파크만의 여름 축제입니다. 이번에는 쥐팍, 박명수 등 유명 DJ들과 다양한 공연들이 예정되어 있으니 이 시기에 맞춰 방문하면 좋겠죠?
참고로 이 시기에는 워터파크 내에서 물총도 대여해준다고 하니 참고 바랍니다. 지금까지 디오션 워터파크의 물놀이 시설들을 살펴봤는데요. 워터파크 뒤쪽으로 넘어가면 넓게 펼쳐진 남해 바다를 바라보며 수영을 즐길 수 있는 인피니티 풀이 있습니다. 한번 가볼까요? 사실 바다를 끼고 있는 인피니티 풀은 다른 지역에도 많이 있지만 대형 워터파크도 함께 갖고 있는 곳은 디오션 워터파크가 유일한데요. 다양한 물놀이 시설뿐만 아니라 분위기 좋은 인피니티 풀까지 함께 즐길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인피니티 풀 앞에는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대여할 수 있는 카바나가 있는데요. 이곳에 짐을 보관하고 잠시 누워 인피니티 풀을 바라보면 물놀이의 피로가 싹 가십니다. 카바나 앞에는 개인 장비로 고기를 구워 먹을 수 있는 테이블도 있어서 캠핑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바베큐 파티를 즐겨도 좋겠죠? 저는 약 5시간 동안 재미있게 물놀이를 즐기고 따뜻한 스파에서 몸을 푼 뒤 밖으로 나갔는데요. 오늘은 바로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디오션 호텔에서 1박을 할 계획입니다. 원래 워터파크 퇴장 때에는 사람이 몰려서 샤워를 하고 짐을 챙겨 나오기가 상당히 번거로운데요. 하지만 디오션 호텔은 워터파크와 바로 연결되어 있어서 걸어서 5분만 이동하면 공용 샤워장이 아닌 숙소에서 편안하게 씻을 수 있습니다. 호텔에 도착해 체크인을 하고 숙소로 들어갔는데요. 6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인피니티 풀에서 봤던 남해 바다가 아주 잘 보입니다. 따뜻한 분위기의 인테리어도 물놀이로 지친 몸을 녹여주기 딱이었습니다. 짐 정리와 샤워를 마치고 호텔 1층으로 내려가서 저녁을 먹었는데요. 저는 테라스 바비큐라는 바베큐장에서 고기를 먹었습니다. 돼지고기뿐만 아니라 소고기와 닭고기, 그리고 다양한 종류의 재료들을 구워 먹을 수 있어서 골라 먹는 재미가 쏠쏠하더군요. 재밌게 물놀이를 마치고 재료를 준비할 필요 없이 고급스러운 바베큐를 먹으니 정말 금상첨화였습니다. 테라스 통유리 밖으로 보이는 낭만 가득한 여수 밤바다는 덤이겠죠? 그렇게 맛있는 저녁 식사를 마치고 다음날 일정을 위해 휴식을 취했습니다. 여수 여행 2일차 아침이 밝았습니다. 아침으로는 호텔 조식을 먹었는데요. 원래 호텔 조식은 양식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게 일반적인데 이곳은 한식도 충분히 준비되어 있어서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음식 종류가 다양해서 골라 먹는 재미가 쏠쏠했습니다. 그렇게 푸짐한 조식을 먹고 본격적으로 여수 걷는 여행을 시작했는데요. 저는 택시를 타고 오늘의 첫 번째 목적지로 향했습니다. 택시비 약 5,000원을 내고 도착한 이곳은 예술의 섬 장도입니다. 장도는 앞에 보이는 진섬다리가 물에 잠기지 않는 시간대에만 입장할 수 있는 섬인데요. 다행히도 제가 방문한 시간에는 물길이 열려서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다리를 건너갈 수 있는 시간대가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더보기란에 있는 URL을 참고해주세요. 섬 안쪽으로 들어서자 밖에서는 볼 수 없었던 잘 정돈된 수국 정원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밥그릇처럼 피어있는 형형색색의 수국이 정말 아름답죠. 장도는 크기가 작아서 40분 정도면 섬의 주요 명소를 다 둘러볼 수 있는데요. 수국정원을 지나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 신기하게 생긴 콘크리트 구조물 하나가 나옵니다. 한번 들어가 볼까요? 안으로 들어가자 밖에서는 볼 수 없었던 다양한 예술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었는데요. 이곳은 장도 안에 있는 작은 전시시설인 장도 전시관입니다. 이날 날씨가 너무 더웠는데 시원한 전시관에서 작품을 감상하니 너무 좋더군요. 전시관 밖으로 나가면 전망대로 내려갈 수 있는 계단이 나옵니다. 아무래도 섬 끝자락에서 풍경을 바라보니 개방감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이제 구경을 마치고 다음 목적지로 향해 볼까요? 저는 장도 근처에 있는 버스 정류장에서 82번 버스를 타고 명소가 모여있는 여수 시내로 향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약 20분을 달려 경찰서 정류장에 하차했습니다. 이곳 오른쪽에 있는 골목길로 들어가면 오늘의 두 번째 목적지가 나옵니다. 깊은 골목으로 들어가자 아기자기한 벽화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는데요. 이곳은 고소동 천사 벽화마을입니다. 천사 벽화마을은 마을 주민들이 성금을 모금해 1004m 골목길에 조성된 벽화마을인데요. 여수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높은 고도에 자리 잡고 있어서 자연 경관과 함께 구경하기 좋은 곳입니다. 참고로 이 벽화마을에는 예쁜 카페들이 많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저는 낭만 카페라는 곳에서 시원한 차를 한 잔 먹었는데 통유리 너머로 보이는 여수바다의 풍경이 정말 대박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구경을 마치고 다음 목적지로 향해 볼까요? 벽화마을에서 도보로 7분 정도만 걸어가면 됩니다. 길을 따라가자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거북선이 등장했는데요. 이곳은 여수해전에서 왜군에게 10일전 전승을 거둔 역사적 위협을 가리기 위해 지어진 이순신 광장입니다. 교과서에서만 접했던 거북선의 실제 모습을 눈으로 보니 참 신기하더군요. 재밌게 걷는 여행을 즐기다 보니 어느새 점심시간이 됐는데요. 오늘 점심은 여수하면 빼놓을 수 없는 밥도둑 음식을 먹으러 가볼 계획입니다. 지금 서 있는 이순신 광장 건너편으로 가서 버스를 타고 조금만 이동하면 됩니다. 버스를 타고 약 10분을 달려 봉산동 개장골목에 도착했습니다.
골목길 안쪽으로 들어가면 게장을 파는 수많은 음식점들이 있는데요. 저는 청정게장촌이라는 곳에서 돌게장 정식을 먹었습니다. 16,000원에 간장게장과 양념게장을 3번까지 리필해서 먹을 수 있는데 정말 밥도둑이 따로 없더군요. 배부르게 점심 식사를 마쳤으니 다음 목적지로 이동해 볼까요? 다음 목적지도 역시 버스를 타고 이동할 수 있습니다. 여수 시내 쪽은 버스가 잘 돼 있어서 택시 없이도 걷는 여행을 즐기기 아주 좋습니다. 봉산시장 입구 교차로 정류장에서 약 5분을 달려 백초초등학교 정류장에 하차했습니다. 이곳 바로 뒤쪽에는 작년에 새로 오픈한 대형 카페가 있습니다. 한번 가볼까요? 안으로 들어서자 화려한 인테리어가 눈길을 끄는 세련된 공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곳은 작년 9월에 오픈한 대형 카페인 스타벅스 더 여수 돌산 DT점입니다. 지점마다 디자인이 비슷한 스타벅스 카페지만 이곳은 여수의 분위기에 맞춰 세련되게 꾸며져서 주변을 둘러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루프탑으로 올라가면 버스를 타고 오며 보였던 여수 바다를 한눈에 담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이 더 여수 돌산 DT점에서만 마실 수 있는 음료도 있으니 드셔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스타벅스를 마지막으로 이번 여수 걷는 여행이 마무리됐는데요. 집으로 돌아갈 때에는 버스를 타고 전라선의 종착역인 여수 엑스포역으로 가서 기차를 탔습니다. 탁 트인 여수바다와 다양한 물놀이 시설을 함께 즐길 수 있었던 디오션 워터파크. 바다를 보며 편안한 휴식을 취하고 아늑한 공간에서 고급스러운 호텔 음식을 먹을 수 있었던 디오션 호텔. 그리고 곳곳에 숨어있는 명소들을 방방곡곡 돌아다니며 여수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었던 이번 여수 걷는 여행. 이번 주말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여수로 뜨거운 여름 휴가를 떠나보시는 것 어떠신가요? 지금까지 걷는 여행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